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길을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15년 동안 꿈꿨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또 눈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항공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존 마라톤을 나갈 때 손석희 시선 집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진 학생은 그 장래 희망은 어떤 겁니까? 제 장래 희망은 사실 저는 비행기를 볼 때 가장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저는 볼 때. 예. 예.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전공은 어떡합니까? 이 황당하면서도 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조종사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학교 휴학을 4년을 했어요. 그래서 8년을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아마존 마라톤, 미국 자전거 횡단, 몽골 말횡단, 근데 그런 일련의 도전들, 경험들을 했지만 조종사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진짜 조종사가 꿈이네요. 난 조종사가 꿈이다. 그럼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조종사가 꿈이냐? 저 자신도 진짜 내가 조종사를 하고 싶은 걸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혀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졸업을 하고 나서 말쯤에 이제 비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비행에서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 돈입니다. 사실 1억 이상의 생활비와 학비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빚을 내거나 퇴직금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안 갔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학교를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어요. 장학금이 있었으면 내가 받았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갔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뭐 할인은 있어도.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안 되는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LA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제가 비행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인데 학교를 투어하고 싶다. 근데 저에게 기가 막힌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답장이 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학교에 와라. 투어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해달래요. 그럼 제가 이 조그만 이게 빔이에요. 그 불을 끕니다. 그리고 빔을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영상을 틀어요. 1분 30초짜리. 그래서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몽골에서 말을 타고 히말라야 가고 아마존을 갔다고 이제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대단하다시 보다가 그래서 뭐라는 표정을 지어요. 그럼 그때 제가 서류를 꺼냅니다. 제안서, 제 영어로 된 프로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편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추천서 가지고 딱 꺼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장학생으로 받아준다면 내가 이 학교와 한국에 있는 많은 비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영화로 찍어서 대한민국에서 개봉시키겠다. 그 연락을 달라. 가요. 근데 그때 세계주 10개 학교를 갔는데 놀랍게도 4개 학교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학교에서 그 샌디에고 비행하기 제일 좋은 곳이 샌디에고인데요. 샌디에고의 코스트 플라이트 트레이닝이라는 학교의 대표 윌이 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본능적으로 이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꿈인 히바 감독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형, 나 이 미국에 있는 걸 촬영을 좀 부탁해도 될까?
형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미국으로 왔어요. 이제 미팅을 다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미팅 장소에 카메라 몇 대가 들어오고 뭐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모든 과정은 영화로 촬영이 시작됐다 이미. 만약에 된다면 한국에서 개봉을 할 때 이 장면까지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눈빛이 약간 바뀌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니까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또 악수도 하고요. 그 결과 3차 미팅과 한 번의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저는 33일 만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길을 만든다. 길이 없으면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길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오늘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학교 비용 마련됐는데 영화를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희바 형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형, 나랑 같이 영화 찍을래? 형은 이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하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감독님이 섭외가 됐습니다. 대박이었어요.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영화를 찍겠다고 했는데 영화비가 없는 거예요. 영화 제작비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떡하지?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10개 학교를 다녔던 모든 과정을 올렸는데요. 이 학교는 됐다, 안 됐다, 어려울 것 같다, 좋다, 꼭 하고 싶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봤던 새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요, 이제 조스푸드 바르다 김 선생의 나상균 대표님이시고요. 그 두 번째는 피자 알볼로의 이재욱 대표님이세요. 세 번째는 스트리추러스의 소상호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세 분이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원하는 꿈을 펼쳐봐 하면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2016년 9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저는 건축공학과고요.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영화인가?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저는 영화라는 매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사실. 그리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비행 조종사를 꿈꿀 때 누군가가 그 모든 과정을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겼다면 정말 도움이 될 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비행학교를 가야지 경험하는 거지 또 돈을 내야지 경험하는 거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크게 의미했을 때 저는 영화인이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직업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영화로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로 하여금 어떤 직업군에 있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도 영화를 찍어서 취업을 안 해도 돼요. 영화가 대박이 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조종사와 전혀 관계없어 보였던 많은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선택은 없다라는 걸 장학금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몽골에서 말 탔던 그 부분이 몽골에 탔던 그 부분을 또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야 조종사가 되려는데 몽골에서 말을 왜 타? 영화를 왜 찍어 쓸데없이 라고 했지만 그게 1억이라는 장학금을 주게 되었고 영화를 또 찍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해진 길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꼭 찍고 싶었고요. 결국 그 모든 준비를 마쳐서 꿈에 그리던 비행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러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한 거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꿈을 이루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실제 그 현장에서 그 도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매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기가 너무 제가 부족하니까 주말마다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저와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비행은 전 잘할 줄 알았는데요. 이 3차원에서 비행을 한다는 건 다른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 잘할 줄 알았어요. 말도 탔었고요. 자동차로 횡단도 했었고 자전거로 탔고. 근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왜 이 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조종사예요. 그리고 저를 보기 위해서 3시간의 비행기를 본인이 끌고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부터 첫눈에 반해 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꿈을 찾으러 왔는데요. 저는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행학교에 처음에 제가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였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온 1년 동안 15명의 한국인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한 건데요. 너무너무 신뢰관계가 두터워졌고요. 나중에는 제가 힘들 때 친구처럼 상담을 하고 항상 응원해주는 둘도 없는 미국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인맥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 거기에 길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개월 만에 개인 비행 조종사가 되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버텼어요. 사실 제가 2번 정도 떨어졌었어요.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은 겁니다. 그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버티고 버텼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교관이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컨그래툴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들어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붙잡고 제가 한 30분간 울었습니다. 이제 원래 희바 형과 그 모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야 되는데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영화를 또 찍으러 왔어요. 형도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흐르고 있는데 저는 비행기를 붙잡고 울어야만 했고 형은 카메라를 붙잡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비행을 시작하니까 미국에는 5,000개 이상의 공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행기가 있어요. 50개 줄을 날면서 50명의 아이들을 태우는 프로젝트도 할 생각 갖고 있어요. 100개국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학교도 짓고요, 국가 대통령도 태우고 많은 정부기관과 NGO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보니까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진 건 5년 정도 뒤에 항공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또 꾸게 되었어요. 제가 꿈에 들어서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올해 저는 비행기 이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저는 사실은 아주 어린 조종사에 불과해요. 이제 막 한 개를 딴, 라이센스를 한 개밖에 없는 조종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조종사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자기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못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꼭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선택의 길을 만든다입니다. 사실 길이라는 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제가 꿈을 꿔봤는데도 꿈속에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요. 근데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 안 생기면요, 어떤지 아세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도전하지 못하면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 같으면은, 옛날 세바지 처음 할 때는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하고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인생은 절대 마음대로 안 된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꼭 이뤄야 되니까요. 바꿔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한마디를 외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선택은 길을 만든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현실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꿈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절한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